안녕하세요. 원희홀리데이의 원희토모치마스. 오늘은 제가 계좌가 드디어 3주 만에 생긴 기념으로 워킹홀리데이 3대장에 대해서 더 쉽고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와 계시거나 아니면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랬듯이 오기 전에 이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찾아보면서 정보 서치들을 진짜 많이 해봤었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하고 약간씩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찍는 영상들에서는 제가 직접 현지에서 직접 겪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헷갈렸던 정보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2024년 워킹홀리데이 3대장 최신 개정판으로 한번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킹홀리데이 3대장이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워킹홀리데이 이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 워킹홀리데이 3대장은 구약소 전입신고,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이렇게 세 가지를 워킹홀리데이 3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제일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세 가지 행정 처리를 워킹홀리 3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시는 순서는 이제 구약소 전입신고 다음에 이제 핸드폰 개통, 그 다음에 계좌 개설 요 순서로 거의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도 똑같이 요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워킹홀리데이 3대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보들이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구약소 업무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본에 왔으니까 이제 집도 이제 얻었을 거고 이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요 과정은 사실 별 차이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들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잘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헷갈렸던 부분은 제 생각 외로 뭐 연금 면제, 뭐 보험, 건강보험 가입 이런 절차들이 아니라 의외로 주소를 등록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층 집 전체가 쉐어하우스를 전용으로 이제 개조가 된 그런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소 등록 과정이야 이제 다 이제 원룸이든 쉐어하우스든 이제 똑같은 과정이니까 저도 별로 헷갈릴 거 없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업무를 봤었는데 이게 좀 주소를 적을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쉐어하우스를 살아도 이제 사실 보통 이제 호수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는 걸로 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때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동 몇 호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서 서류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구청 직원분이 갑자기 호시를 안 적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일본에 얼마 온 지 안 됐으니까 막 응? 갑자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청 직원분이 확인해 보신 결과 이 집은 그냥 안 적어도 되는 집이다 막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일본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지? 약간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등록을 하고도 굉장히 찜찜했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호시를 안 적어도 되냐 하면은 이게 집마다 약간 그렇게 안 적어도 되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몇 번지, 무슨 건물, 무슨 호라고 이렇게 보통 주소를 풀로 받으실 텐데 구청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 집은 뭐 오너의 요청으로 안전 표기를 굳이 몇 호실까지 안 해도 되는 집이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구청에서 알아서 그 정보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경우에 해당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특히나 쉐어하우스나 기숙사 같은 공용시설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약간 헷갈린 게 둘 때 아니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하시는 그런 구청 직원분의 업무를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핸드폰 개통인데요. 핸드폰 개통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정보보다는 제가 핸드폰 개통하기 좋은 그런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점이 있어요. 특히 도쿄에서. 그 바로 신주쿠 빅카메라 히가시부 지점입니다. 한국인 직원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그 핸드폰 개통 절차가 정말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사항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제 일본어를 잘하더라도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인 직원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거에 불안한 거 없이 자세하게 정보를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좋아서 뭐 일본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데서나 가까운데 편한 데서 하셔도 괜찮지만 정말 뭐 나는 정말 일본어를 정말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신주쿠 빅카메라 히가시부 지점에 가서 개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계약상이고 핸드폰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한국어로 꼭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가서 개통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핸드폰이 잘 개통이 돼서 아주 편하게 아주 잘 빠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개통하실 때 약간 참고하시면 좋은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저도 처음 듣는 그런 정보여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유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바로 핸드폰 번호를 고를 때 좀 난해한 번호로 고르는 건데요. 갑자기 핸드폰 개통 얘기하다가 핸드폰 번호 고를 때 이상한 번호로 고르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난해한 번호를 고르는 게 좋냐면 일본은 생각보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똑똑한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번호를 듣고도 이제 번호를 외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 개통해주시는 분께서 그 처음에 이제 교통 화면에서 뭐 핸드폰 번호를 고르시오 이렇게 3가지 선택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번호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쉬운 번호 아니면 귀여운 번호 아니면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뒷자리를 가족들이랑 통일하는 경우나 생년월일로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외우기 쉬운 번호로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뭐 0011 뭐 2233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처음에 골랐었는데 혼잣말로 그럼 이게 쉬우니까 이걸로 고를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분이 먼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신 정보였거든요. 생각보다 좀 중요한 정보 같아서 그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정보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핸드폰 번호 이제 처음에 고르실 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2,000원인가 3,000원을 더 지불하면 내가 지정한 번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으시니까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번호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3번째는 계좌 개설 과정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랑 좀 많이 달랐던 그런 행정 업무였어요. 특히나 이제 연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은행 업무가 상당히 좀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좀 옮겨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2024년 3월 기준으로 입국을 해 있는데 불과 뭐 몇 개월 전인 작년 9월, 8월까지도 원래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있던 정보만으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약간 달라진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시기 이후에 제가 오신 시기 이후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잘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처럼 머리털 덜 빠지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좌 개설을 하려면 이제 은행 이제 유초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우체국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일단 전부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있던 동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좌 개설 업무를 보려면은 예약을 안 하면 아예 창구에서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일에. 그래서 이제 이거 듣고 이제 혹시나 제가 막 큰 지점에 가가지고 막 사람 많고 이런 데 가서 업무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그 우체국은요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우체국이고 진짜 제 방 크기만한 그런 창구가 뭐 한 3개? 4개밖에 없는 그런 우체국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에 한국인 룸메이트가 또 있어요. 이제
근데 실제로 그분은 이제 예약 과정이나 뭐 이런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아침에 오픈런을 하셔서 한국에서 바로 계좌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가서 계좌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예약제로 바뀌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정말 그러면 난 계좌 개설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약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 이 예약은 전화나 이제 유튜브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난 예약하기 싫다, 나 바로 만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어플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은행 어플이 있는데요. 이제 계좌 개설용으로 만들어진 유튜브은행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다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은행에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가능한 날짜가 바로 그 다음 주 뭐 수요일, 목요일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장 이제 좀 쓸 돈을 좀 짱 박아두고 싶고 그래서 빨리 계좌를 뚫는 게 여러모로 편하니까 아르바이트도 빨리 구할 수 있고 해서 이제 급하니까 한국인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로 개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성격 진짜 급하신 분들, 메가 한국인 분들은 그냥 어플로 그냥 빨리빨리 하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이 어플로, 유튜브의 어플로 저는 이제 계좌 개설을 했고요. 총 걸린 시간은 현금카드 받는 데까지 총 2주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로 이제 계좌를 개설하시는 방법은 사실 한국에서 그 모바일 업무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어플에서 하라는 대로 쭉쭉쭉쭉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랑 좀 꼭 더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던 항목이 아무래도 그 세금을 어디에 내고 있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아직 저는 일이 없었던 상태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디에 한국에 내고 있는지 일본에 내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창구에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냥 일본어로 이제 일본어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창구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어플에서 그 세금 내는 국가는 일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모바일로 어플로 이제 계좌 개설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절차가 이제 인감 등록을 또 따로 우체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로 이제 계좌 개설 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창구에 가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당이 안 돼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같이 그 절차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감 등록이 뭐냐면 이제 일본은 아직도 이제 공문서에 이제 도장을 찍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 찍어서 이제 사인 대신 쓴 이 도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모바일로는 당연히 도장 찍을 곳이 없으니까 사진으로 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꼭 이제 인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인감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고 도장을 들고 가셔서 이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자동이체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줘서 이 절차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또 그 빠꾸 먹었던 그 우체국에 가서 인감 등록을 또 따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감 등록은 다행히 그날 예약 안 하고 가서 또 바로 창구에서 바로 진행이 가능해서 그날은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요 총 절차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유튜브은행을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모바일로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꼭 요 인감 등록 절차는 꼭 오프라인에 가셔서 하셔야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워킹홀리데이 3대장 에 대해서 이제 헷갈릴 만한 정보들을 한번 이제 다시 모아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큰 가지들은 변함이 없어서 이제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설명해주는 대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사실 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지에 와서 이제 겪었던 이런 업무들에서 약간 좀 디테일적인 이런 정보들이 약간씩 달라서 저는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거긴 한데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미리 알아본 정보가 있는데 요거처럼 이제 그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설마 내가 막 외국인이라서 약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미묘한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정말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외국에 와서 신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행정 업무도 이제 익숙하지도 않은데 한국에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혼자 하려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스트레스 그렇게 이빨 받지 마시고 가뜩이나 저 행정 업무도 익숙하지도 않은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꼭 제 영상을 보시고 머릿결 덜 빠지시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행정 업무 처리하시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의 첫 단추를 잘 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워킹홀리데이 꿀정보 일본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츠카레!